비트코인은 죽어도 안 판다. 어떤 회사의 대표가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죠. 근데 얼마 전에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팔아버렸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시장은 곧바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세가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흔들렸다는 건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던 바로 그 시점에서 XRP에는 오히려 시장의 돈들이 순유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무서운 분위기고 공포 장세고 역사적인 순간인데 왜 리플 XRP로는 시장에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 시장이 조용히 어떤 것들을 다시 계산하는 중인지 완벽하게 보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회사 이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 전부 알고 계시겠죠. 원래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였는데 이 회사는 한 가지 전략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회사 돈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만 계속 매수한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80만 개가 넘어갑니다. 회사 중에서는 전 세계 1등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팔았다?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단단히 쥐고 있던 그 손이 처음으로 살짝 펴진 거니까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팔았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를 알고 계시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구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또 매년 이자처럼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돈이 1년에 약 2조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1조 5천억 원 정도죠. 나갈 돈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돈은 그것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전부 지키기에는 현금이 모자란 상황인데 그러면은 부족한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그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또 빌리거나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거나 그리고 이 회사는 결국에 배당금을 주고자 비트코인을 조금 팔았습니다. 32개 정도 팔았고 우리 돈으로 38억 원 규모인데요. 액수는 정말 작죠. 하지만 안 판다던 약속이 깨졌다. 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가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데스 스파이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단어가 좀 무섭지만 그 뜻은 정말 간단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비트코인을 팔았다. 그리고 팔면은 가격이 내려간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돈이 더 부족해진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평균 가격은 한 개에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얼마죠? 9천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버렸죠. 한마디로 매수한 값보다 지금 값이 더 저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싸게 사서 지금은 손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경 쓰이는 이유가 있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더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워낙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크다 보니까 이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하게 누를 수 있는 매도 물량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은 거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시간 XRP 쪽에서는 풍경이 상당히 달랐는데요. 가격만 보면 XRP도 약했었죠. 최근 일주일 동안 강력하게 폭락했었고 지금은 1,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흔들리니까 XRP도 같이 흔들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동반 하락처럼 보이는데 가격 안쪽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장에서도요. XRP를 담는 ETF로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ETF는 큰 기관도 쉽게 살 수 있게 만든 투자 상품이죠. 즉 큰 돈이 XRP로 향했다는 뜻인데 보통 무서우면 시장에 돈이 빠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게다가 거래소에 있던 XRP가 2,500만 개가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소에서 빠진다라는 건요.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도 어딘가로 옮겨들고 있겠다는 신호로 보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그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가 미국 금융의 중요한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엔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이 함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들인데 이 모임을 이끄는 곳은 DTCC입니다. 미국에서 주식 거래를 뒤에서 정리해주는 거대한 기관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금융의 안살림을 맡는 곳이고 리플이 그 안쪽 방에 자리를 얻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정확히 짚으셔야 되겠죠. 그 모임에 들어간 거는 리플의 기관 사업 부문이고요. XRP라는 코인 자체가 거기서 직접 쓰인다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XRP가 곧 몇백 배 간다. 이런 말들과는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조각들을 모으면 과연 어떤 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비트코인을 밀어올린 힘의 일부는 빌린 돈이었죠. 빌린 돈은 상황이 나빠지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는 돈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XRP로 들어오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가격이 빠지는데도 들어왔다면 쉽게 안 빠지는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얼마나 샀나가 아니라 어떤 돈으로 샀나를 따지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비트코인과 이 회사의 불안한 소식들이 시장 전체를 누를 가능성이 크겠고, 그동안은 XRP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볼 자리가 1,500원을 지지해주는지 여부고, 이 자리를 지키는지가 단기적으로 핵심 신호겠죠. 반대로 분위기가 풀려서 1,900원 라인을 다시 돌파한다. 그럼 같이 눌리던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강력한 차트상의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지금 XRP가 약한 건 XRP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옆에서 같이 흔들려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같이 흔들려서 빠진 거라면 그 흔들림이 멈출 때 제 갈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비트코인이 더 크게 흔들리면 XRP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요. 결국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처음으로 코인을 팔면서 지금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이 진짜 힘이었는지 다시 되묻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 순간에도 XRP로는 돈이 들어왔고요. 또 이건 시장이 코인을 양이 아니라 돈의 성격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가 남겠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팔기 시작한다면 그때 XRP는 함께 무너질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혼자서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자주 시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스트레스까지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매매 습관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실 계획이라면은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확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투자 습관들에 대해서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요. 설마 여기까지 떨어질까? 이런 싶은 구간에다가 분할 매수를 준비를 해두시고, 오히려 더 내려오면은 추가로 모아당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시장이 좋아질 때는 이 정도 수익이면은 만족하겠다, 이런 구간들의 분할 매도를 걸어두시고 여유있게 대응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단기 고점들, 단기 저점들 활용할 수 있는 이유들이 결국에 스트레스를 줄이고요. 원칙 매매를 하기 위함인데, 이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는 시장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점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